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 조용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밴쿠버 하늘 위엔 비행기 하나가 천천히 착륙했고 그 안에는 수십만 명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의 이름이 게시판과 뉴스, SNS를 뒤흔든 건 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A매치 직후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비판도 투정도 아닌 한 국가대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바다를 건너 한국 팬뿐 아니라 북미 교민 사회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왜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밴쿠버 경기장 티켓 창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국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를 직접 보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열어보려 합니다. 마지막 A매치 승리 직후 손흥민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믹스트존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와 다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를 향한 그리고 대표팀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흥민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EPL에서 수년간 최고의 무대를 경험한 그였기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가졌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은 결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표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국가대표는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LAFC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조기 복귀를 요청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팀이 먼저입니다. 클럽은 이해해 줄 것이고 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어매치 풀타임을 소화했고 팀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뛰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SNS에는 역시 손흥민이다. 저런 캡틴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 발언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30만 교민들의 마음까지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가 우리 동네에 온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믹스트존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책임감은 곧 밴쿠버 경기장을 가득 채울 함성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그의 진심은 이제 MLS 플레이오프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MLS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LAFC에서의 우승, 얼마나 원하십니까? 손흥민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승하고 싶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승 욕심이 없으면 축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기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미국 언론은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ESPN의 한 해설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EPL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득점왕도 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으며 아시아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 그가 33살의 나이에 MLS로 와서 다시 우승을 외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다. 폭스 스포츠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은퇴를 준비하러 온 게 아니다. 그는 정복하러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LS는 EPL과 다르다. 여기선 경험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토론토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야망은 존경스럽다. 하지만 MLS 플레이오프는 리그전과 완전히 다른 전쟁터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난다. EPL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LAFC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부안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과 함께 훈련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우승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 훈련마다 이기려고 하고 연습 경기에서도 절대 지는 걸 못 견뎌 합니다. 올리베라도 거들었습니다. 형님은 33살이지만 20대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그 에너지가 팀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손흥민의 이 발언은 다가올 밴쿠버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밴쿠버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이 우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 BC 플레이스가 그의 야망을 꺾을 무덤이 될 것이다. 도발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밴쿠버 선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선수는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다. 저런 확신을 가진 선수를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경기일이 다가올수록 손흥민의 발언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밴쿠버 교민 커뮤니티는 들끓었고 티켓 가격은 치솟았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우승 선언이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그의 단 한마디가 MLS 서부지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는 바로 밴쿠버였습니다. 손흥민의 야망과 밴쿠버의 자존심이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MLS에 합류한 손흥민과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EPL 시절의 영상뿐이었습니다. 비디오 분석은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 마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밴쿠버의 수석 분석관은 고백했습니다. 영상으로는 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도, 판단력 압박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영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미지의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의 EPL 하이라이트를 반복해서 돌려봤지만 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 어떤 포메이션이 효과적일까? 질문만 늘어갔을 뿐 확신은 없었습니다. 미국 해설진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ESPN의 베테랑 해설가가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손흥민과 실제로 눈앞에서 만나는 손흥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EPL 중계를 수년간 했지만 현장에서 본 손흥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오프더볼 움직임, 수비수를 끌어내는 타이밍, 공간을 만드는 지능. 이런 건 화면으로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팀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스틴 FC는 시즌 중반 LAFC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상대했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오스틴의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박도 했고 반칙도 했고 물리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전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오스틴의 중앙 수비수는 더 솔직했습니다. 경기 내내 그의 등번호만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공을 잡으면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첫 터치는 항상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터치였고 두 번째 터치로 이미 우리를 제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MLS 전역에 퍼졌고 밴쿠버 코칭 스태프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이었습니다. 그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중앙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었고 때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때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변신했습니다.
밴쿠버는 그를 어디에서 막아야 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왼쪽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중앙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감독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려면 팀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한두 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공격수들이 풀이가 됩니다. 결국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밴쿠버에게 위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경기가 다가올수록 밴쿠버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처음 상대하는 전설을 막아야 했고 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밴쿠버를 덮친 두 번째 두려움은 경기장 밖에서 왔습니다. BC 플레이스의 54,000석은 경기 일주일 전에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밴쿠버 구단은 처음에는 기뻐했죠. 플레이오프 경기에 홈만원 관중이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티켓의 거의 70% 이상이 밴쿠버 시즌권 홀더가 아닌 한국 교민들에 의해 구매된 것이었습니다. 밴쿠버에는 약 30만 명의 한인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한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며 밴쿠버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교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손흥민 본다, 티켓 구했다, 온 가족이 간다는 글이 쏟아졌고 일부는 시애틀과 캘거리에서까지 차를 몰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교민 2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손흥민은 그냥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온 가족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봐라, 한국 사람도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ESPN의 한 해설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 우리는 라틴 커뮤니티의 엄청난 반응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밴쿠버 방문은 그 이상입니다. 30만 교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문화적 이벤트입니다. 폭스 스포츠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밴쿠버 홈 경기가 아니다. 손흥민 홈 경기다. 밴쿠버 구단은 당황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익명으로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매진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렵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환호를 받기는커녕 야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홈인데 원정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밴쿠버의 주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들의 지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프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BC 플레이스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한다는 농담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한 교민단체는 대형 태극기와 손흥민 응원 플래카드를 준비했고 응원가를 연습하는 모임까지 열었습니다. 밴쿠버 현지 언론은 이 상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밴쿠버가 서울이 되는 날 홈 경기의 역설 30만 교민이 만드는 기적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경기 3일 전 BC 플레이스 주변 한식당들은 예약이 꽉 찼고 태극기를 파는 상점들은 재고가 동났습니다. 한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손흥민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이제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0만 교민의 열망, LAFC의 전술,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동시에 맞서야 했습니다. 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밴쿠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불씨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살아있는 전설 토마스 밀러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한 것입니다. 질문은 MLS로 간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고, 밀러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물론 훌륭한 선수죠. 하지만 우리가 8대2, 9대1로 이기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그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MLS에서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다릅니다. 부안가와의 호흡이 좋다는데 흥부 듀오라고 하던가요? 재미있는 별명이네요. 하지만 그 둘만 막으면 LAFC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뷰는 즉시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한국과 영국의 축구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밀러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잊었나? 그날 내가 울던 거 다 봤는데. 페널티킥으로만 골 넣던 그 선수 맞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그 장면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그날 밀러의 좌절한 표정, 고개를 떨구고 경기장을 나서던 모습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커뮤니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밀러가 또 헛소리를 하네. 8대2, 9대1 이야기는 팀 스코어잖아. 손흥민 개인이 뭘 어쩔 수 있었겠어? 바이에른이 이긴 거지. 밀러가 이긴 게 아니야. 토크스포츠는 밀러의 착각 손흥민 기록 재검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손흥민은 분명히 밀러를 꺾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기는 2012년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뛰던 시절입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손흥민은 리베리 로번, 노이어, 슈바인슈타이거가 포진한 전성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골을 터뜨렸고, 레버쿠젠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손흥민과 밀러가 함께 잡힌 장면들이 여럿 있었고, 경기가 끝난 후 밀러는 고개를 숙이고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한 독일 축구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밀러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18살 꼬마에게 당한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록은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밀러를 이겼고, 그것도 밀러의 전성기 때 이겼습니다. 영상들이 다시 유튜브에 올라왔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의 악몽, 밀러가 잊고 싶은 경기, 18살 손흥민 대 전성기 바이에른 같은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팬들의 댓글은 더 신랄했습니다. 밀러야, 이 악몽 기억 못하겠지? 그때도 손흥민이 널 박살냈잖아. 이번 밴쿠버전이 그날과 뭐가 다르냐? 심지어 일부 바이에른 팬들조차 밀러를 비판했습니다. 밀러,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손흥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야. 우리 레전드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밀러는 며칠 후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손흥민은 위대한 선수다. 하지만 이미 불은 붙었고 인터넷은 잊지 않았습니다. 밴쿠버전을 앞두고 손흥민에게는 뜻하지 않은 응원군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 밀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 에너지는 밴쿠버로 향했습니다. 밀러가 잊고 싶었던 기억이 손흥민의 동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밀러의 발언을 파헤치면서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밀러의 득점 패턴이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들이 밀러의 최근 5시즌 득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득점 중 절반 이상이 페널티킥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시즌 동안 밀러가 기록한 리그 골 중 약 55%가 PK였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축구 통계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나이가 들면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박스 안에서 직접 마무리하기보다는 공간을 만들고 동료를 살리는 역할로 전환했죠. PK 비중이 높은 건 그가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결정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손흥민의 기록은 정반대였습니다. EPL에서의 그의 커리어를 보면 득점의 약 85% 이상이 오픈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21-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그는 단 한 개의 페널티킥도 없이 23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EPL 역사상 매우 드문 기록이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를 진짜 스트라이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밀러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밀러는 위대한 선수였지만 손흥민은 다른 차원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모두 예술이었습니다. 원더골, 중거리슛, 빠른 역습, 정교한 마무리 그는 골을 얻는 선수가 아니라 만드는 선수입니다. 이 칼럼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MLS 팬들도 이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한 LA 갤럭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밀러가 MLS에 왔으면 손흥민만큼 잘했을까요? 의문입니다. MLS는 페널티킥으로 먹고 사는 리그가 아닙니다. 여기선 직접 부딪히고 직접 찍고 직접 넣어야 합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시애틀 사운더스 팬도 거들었습니다. 밀러는 바이에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빛났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그리고 지금 LAFC에서 팀을 등에 업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미국 미디어의 반응이었습니다. ESPN은 흥부듀오는 준비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특집을 냈고 여기서 손흥민과 부안가의 케미스트리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는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중앙으로 파고들었다가 다시 측면으로 빠집니다. 부안가는 그 반대로 움직이며 공간을 만듭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막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전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폭스 스포츠의 한 해설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밀러가 흥부만 막으면 된다고 했죠?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밴쿠버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손흥민은 혼자서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부안가까지 더해지면 밴쿠버 수비진은 90분 내내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결국 밀러의 도발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폄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위대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이 밀러에게 답장하는 골을 넣기를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 기대는 경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밀러가 남긴 상처가 손흥민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LAFC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일주일 전 구단은 전격적으로 유망 수비수 마테오 봄비노를 샌디에이고 FC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이 뉴스는 MLS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봄비노는 LAFC의 미래를 책임질 23세 유망주였고 시즌 내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그것도 플레이오프 직전에 그것도 잠재적 결승 상대인 샌디에이고에게 넘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MLS 전문가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해도 될 텐데. 샌디에이고는 서부지구 1위인데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나? 그 질문들이 쏟아졌고 LAFC 구단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팀의 장기적 비전과 즉각적인 전술적 필요를 모두 고려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최적의 로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달랐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가 익명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트레이드는 손흥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 선수가 직접 프런트에 의견을 냈습니다.
밴쿠버전을 위해 수비 안정성이 필요하다. 젊은 선수보다 경험 많은 선수들로 백라인을 구성하는 게 낫다고요. 손 선수는 EPL에서 수많은 플레이오프급 경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봄비노는 재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플레이오프의 압박 상황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LAFC는 베테랑 수비수 제슨 무릴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중원의 압박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LAFC는 밴쿠버전을 위해 특별 전술 캠프를 열었고 손흥민은 직접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밴쿠버는 홈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교민 30만이 우리를 응원하러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팀 전체에 불을 지폈고 훈련 강도는 시즌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올리베라는 훈련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섭습니다. 훈련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고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바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형님은 우리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안가도 거들었습니다. 손 형이 말했어요. 밴쿠버는 우리의 출발점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MLS 컵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LAFC의 감독 스티브 체런돌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온 후로 팀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능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면 지금은 전술과 멘탈로 압도합니다. 손흥민은 선수이자 코치이자 리더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LAFC가 아니었을 겁니다. 체런돌로는 밴쿠버전을 위해 특별한 게임 플랜을 준비했고 그 중심에는 흥부 듀오가 있었습니다. 전술 분석가들은 LAFC의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LAFC는 공격팀에서 완전체 팀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고 중원 압박이 강해지고 공격 전개가 빨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손흥민의 영향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수입니다. ESPN의 분석 특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밴쿠버는 이제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LAFC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만든 시스템, 30만 교민의 열망,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이중의 압박이 그들을 짓눌렀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LAFC는 밴쿠버전을 단순한 플레이오프 경기가 아닌 우승을 향한 첫 번째 시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실뿐입니다. 밴쿠버 BC 플레이스는 경기 당일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교민들이 모여들었고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캐나다 기자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밴쿠버가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완전히 서울입니다. 경기장 입구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일부는 손세이셔널, 캡틴 손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교민 30만, LAFC 원정 팬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몰려든 축구 팬들. 그들의 기대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밀러가 잊어버린 그 장면을 다시 보는 것. 18살 손흥민이 전성기 바이에른을 찢던 그 순간, 2018년 러시아에서 독일을 무너뜨릴 때의 그 장면, 그리고 MLS 첫 시즌에서 리그를 뒤흔드는 지금의 그 장면. 그 모든 게 오늘 밤 이곳 밴쿠버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을 때 그는 혼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손흥민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런 경기를 위해 축구를 하는 거니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EPL에서 수백 번 봤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십 번 봤던, 그리고 월드컵에서 본 그 눈빛.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경기 직전 손흥민은 팀 동료들을 모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밴쿠버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저 밖에는 30만 명이 우리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축구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꿈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시다. 라커룸은 침묵에 휩싸였고 이어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터널을 나서는 순간 손흥민의 귀를 5만 4천 명의 함성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밴쿠버 홈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의 70% 이상이 LAFC와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 구호가 경기장을 뒤덮었고 밴쿠버 선수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홈인데 홈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첫 터치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왼쪽에서 공을 받아 2명을 제치고 중앙으로 파고들었고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손흥민이다. 미국 해설진이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전반 15분 손흥민은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아 60m를 독주했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슈팅은 아쉽게 빗나갔지만 밴쿠버 벤치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걸 막아? 전반 27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부안가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고 손흥민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안가의 패스,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 슈팅. 공은 골대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30만 교민이,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코너로 달려가 2팔을 벌렸고 동료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경기는 3대1로 LA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기록했고 MLS 플레이오프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만 교민, 팀 동료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MLS 컵입니다. 밀러가 잊어버린 그 장면. 손흥민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던 그 장면. 그것은 다시 재현되었고 이번에는 밴쿠버의 밤하늘 아래에서였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리그가 바뀌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레전드는 어디서든 빛난다는 것을. 밴쿠버의 밤은 그렇게 손흥민의 것이 되었고 MLS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